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 국방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초대박 수백조 원의 한국 무기가 팔릴 수 있습니다. K방산 그리고 중국 방산이 사막에서 격돌합니다. 한국이 여기서 승리하면 유럽 찍고 이제 중동으로 완전히 그냥 초대박 무기 판매국이 됩니다. 폴란드에서 한 30조, 40조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수백조입니다. 어떻게 될 건지 또 어떤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죠. 빈 살만 왕세자가 올 가을에 방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대사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사이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라고 다른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대사관에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온다라는 겁니다. 자, 빈 살만 왕세자, 왕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여기는 이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라는 사람인데요. 현재 제1부총리, 여기는 총리는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부족별로 이렇게 가문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1부총리가 진짜로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왕실 직속의 경제개발협의회 의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재경부, 기재부 장관쯤 되겠죠. 그리고 현재 왕실 직속의 정치안보협의회 의장, 안보실장쯤 되겠죠. 그리고 현재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최고위원장, 아람코, 이게 지금 상장이 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주식이 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아람코의 최고위원장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현재 이제 아버지는 몸이 아프고 해서 완전히 실권을 휘두르고 있고, 그래서 국방, 경제, 그리고 행정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고 2015년도에 자기 사촌형을 축출하고 최고 이 서열 1위 왕세자 17년에 그리고 이제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이 빈 살만이 들고 오는 협력 사업 패키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구조인데요. 이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국정과제 주요 7개 국정과제를 선포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왕세자가 되고 나서 전 세계 이슬람의 중심지가 된다. 뭐 이란이 지금 뭐 이슬람 중심지라고 하는데 그거 다 그냥 무시하고 전 세계 이슬람의 중심지 명실상부하게 된다. 그리고 범지구적인 투자국, 초대형 국부 펀드를 발행한다. 그리고 무역과 교통의 허브. 그래서 뭐 UAE 지금 뭐 한참 뜨고 있는데 그 더 센. 그리고 지금 뭐 석유가 사양 산업이다. 뭐 그러니까 경제 다각화를 위한 탈석유 경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홍해 수에즈나 그 시나이 반도 바로 아래에 홍해 네옴시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를 만들어요. 이 지식산업 위주의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여기에 또 원전도 만들고요. 이제 이런 엄청난 이 건설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아람코 기업 공개해서 자금을 확보한다. 그리고 정부 개혁한다. 이제 적폐청산해서 이 정적들을 제거하겠다 이거죠. 그리고는 정부 개혁에 또 하나의 과제 중에 방산 자립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가치 하의 사회복지와 보건, 이제 이게 7개 국정 과제예요. 빈 살만 왕세자가 하고 있는. 여기에 저는 방산 자립화,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서방 무기 시장의 VVIP였던 사우디의 방산 자립 시동입니다. 사미 사업인데요. 사미, 사우디 아라비아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어스. 그래서 이 사미 사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 방산 물자의 50%를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한다라는 프로젝트에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게 빈 살만 왕자가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에 추진한 사우디 방위 산업 육성 구상에 따라 설립된 국영 종합 무기개발 제조기업입니다. 일부 무기체계 국내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빈 살만의 왕세자 확정 직후에 2030년까지 전체 무기 구매 예산 50%를 자국산 무기 구매에 지출한다는 비전 2030에 따라서 보병용 화기부터 항공, 우주, 해양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해외 파트너를 모집 중입니다. 자, 이 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국방장관이 딱 되고 나서. 그리고는 앞으로는 무작정 지금까지는 그냥 사왔는데 이제는 50%를 쌈이에서 생산할 거야. 그런데 소총부터
항공, 우주, 해양 분야까지 다 만들겠다. 그런데 소총은 정말 뭐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박격포, 그런데 이 항공, 우주, 해양 분야 이거는 뭐 완전히 탑 오브 더 탑에 있는 이 고난도의 군사 과학 기술인데 이거까지 다 하겠다. 이제 뛰려고 하는데 이제 막 걸음만 하는데 뛰어서 100m 경주까지 하겠다. 지금 이건 거예요. 그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해외 파트너를 모집해서 하지.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해외 파트너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 파트너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세기 넘게 서방제 무기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주고 샀던 사우디가 왜 방산 자립을 추진할까요? 이 사우디의 이 돈을 갖다가 막 튕겨버리는 정말 팝콘처럼 부풀려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사업이 있어요. 야마마 사업, 알 야마마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 국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실 소유인 아람코의 석유 수출 대금 중에 일부를 재무부 정식 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특별 회계 예산으로 빼내서 왕실이 주도하는 특수 사업에 집행하는 사업 유형의 통칭입니다.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왕실 인사들의 리베이트 조성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감사를 받잖아요.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서 아람코에서 석유를 팔았어요. 아람코에 돈이 있죠. 야, 그거 가져와. 우리 지금 알 야마마 해가지고 지금 무기 사야 돼. 해가지고 사는데 이게 나중에 감사를 안 받으니까 그냥 전투기 하나에 1,000억짜리를 뭐 1조 원 주고 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실제 가격인 1,000억과 지출 가격인 1조 원 사이에 9천억 원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마도 좀 나눠 먹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85년도에 토네이도 전투기를 72대를 샀어요. 그리고 호크 훈련기를 30대를 샀어요. 토네이도 전투기가 당시 프로그램 코스트로 그러니까 풀 옵션 가격으로 한 3천만 달러 했어요. 85년이니까. 호크는 한 1,000만 달러. 그러면 이 가격을 정상적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구매했다고 보면 24.6억 달러의 가격인데 이걸 1985년도에 330억 달러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한 13배 주고 샀는데 300억 달러 어디 갔겠습니까? 그냥 업체에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정치인들한테 좀 주고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돈잔치를 하는 것이죠. 미국으로부터 2011년도에 F-15 전투기 샀어요. 우리 한국이 F-15K 샀죠. 그 다음에 F-15SA 에이사 레이더 탑재된 걸 샀어요. 그거 84대 삽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F-15S 구형이죠. 요걸 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런 데를. 그래서 F-15 우리가 한국이 당시 1,100억 원 정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좋은 버전이니까 당시 한 프로그램 코스트로 1.5억 달러 그리고 업그레이드 대당 한 4천만 달러 그렇게 되면 정상가가 154억 달러 만약에 한국이 산다면 이런 건데 600억 달러를 줬어요. 4배를 줬죠. 그러면 그 450억 달러 어디 갔을까요? 뭐 한 몇억 달러는 이 보잉 또는 미국 정치권 이런 데 들어갔을 수 있고 나머지는 또 그냥 뭐 영수증 없으니까 또 뭐 이렇게 했겠죠.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해외에서 사와도 이렇게 많이 펑튀기가 되는데 자기네들이 생산하면 완전히 다 남는 거죠. 그거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이 방산 자립의 풀악셀을 밟고 있는 빈 살만인데 그러면은 야,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 다 팔아왔는데 그 나라들이 다 쓸어가면 우리는 뭐 우리 순서는 안 오잖아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나라들하고 전부 다 지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손절해버린 겁니다. 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인데요.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유로파이터 초창기형이죠. 이 유로파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때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야, 스위스행 뒤져보니까 너 더러운 거 많더라. 이렇게 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당신은 이제 빈살만 아닌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받아가지고 야 그럼 유로파이터 안 해. 해가지고 이제 이 토니 블레어가 싹싹 빌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참 내가 말 실수했어. 해가지고 이제 유로파이터를 판 거예요. 유로파이터를 160억 달러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판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또 가디언즈에서 또 폭로를 해버렸네요. 엄청나게 뻥튀기 해서 그냥 이 부패의 잔치가 돼버렸다고. 영국이 가디언즈 진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니들하고 이제 두 번 다시 안 해.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2004년 이후로 영국하고는 무기 거래를 안 해요. 예. 알려마만 했으면은 서로 눈 감아줘야지. 어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돼서 안 해요. 자,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죠. 16년 동안 독일 다스렸죠. 그런데 이게 PC주의 아닙니까? 정치적 올바름. 그래서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자,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이제 후티 반군하고 내전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산 에이브람스 전차 M1A2 이게 형편없는 겁니다. 미국 자기네들이 쓰는 여러 우라늄 장갑은 좋은데 사우디에게 다운그레이드해서 판 거는 지금 후티 반군에게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능동 방어 장치 달리고 좋은 전차 사자 해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2 A7 800대를 살려고 했어요.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알야마마 들어가면 이건 수십조 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메르켈이 뭐라고 했냐? 야, 니들 인권 탄압하는 나라니까 무기 안 팔아. 나는 PC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경제부 차관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독일하고는 무기 거래 안 한다라고 선언하고 그 사람이 지금 장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또 어떻게 됐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내가 말이죠. 1,100억 달러어치 무기 계약을 했어요. 하고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에 완전히 종합선물 세트로 이것저것 다 합해서 1,100억 달러 팔기로 했는데 그걸 바이든이 엎어버렸습니다. 왜냐? 그 반체제 언론인 빈 살만을 비난하는 반체제 언론인 가스쿠지 암살 네가 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바이든하고 빈 살만하고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데 야당 시절에 하도 씹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제 계속 관성이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는 완전히 그냥 등을 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의 석유 파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오펙에서 석유 증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완전히 그냥 미국하고 얼굴도 안 보는 과음 지르고 싸우고 하니까 자, 이렇게 돼서 그 말을 안 듣고 이제 미국 거도 니들 안 사. 이렇게 돼서 꽝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에 무기를 판매하던 영국, 독일, 미국을 대체하는 다른 큰 규모의 또 종합적으로 모든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파트너가 나와야 되죠. 그걸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베이다이허 회의 딱 끝나니까 자 이제 3년임 원로들로부터 낙선 받았지 않습니까? 2년 7개월 동안 해외 순방 한 번도 안 했는데 2년 7개월 만에 첫 해외 순방을 사우디로 갑니다. 다음 주에 갑니다. 그래서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8월 15일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다. 현재 사우디 전역은 시 주석을 맞이하기 위한 성대한 행사를 준비 중이며 수도 리야드와 제2의 도시 제다,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중심지인 네옴 등의 지역에 수천 개의 5성 홍기가 내걸렸다.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세계 랭킹 2위 미국과 함께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정성을 다하고 있다. 라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럼 시진핑이 여기 왜 가겠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나라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죠. 원전, 그리고 도시개발, 네옴시티 이거 엄청난 사업인데 여기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 지금 들어가서 경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네들이 먹겠다. 경쟁하겠다. 이거 홍보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하러.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게 무기죠. 무기. 이미 중국은 사우디에 작업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중국의 뚱펑 21D 이 탄도미사일을 1500에서 2500km까지 날아가는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어요. 사우디 현지에서 라이센스로 사미에서. 그리고 CH4 이 무인기를 또 생산하고 있어요. 사우디 현지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은 사우디와 무기 수출의 끈을 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먹겠다. 이건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을에 한 10월쯤에 오겠다고 했는데 시진핑이 지금 8월에 먼저 가서 선수를 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얼마나 확정된 결론을 그래 합시다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교력으로 우리 만나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가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무기 소요가 얼마나 예상되냐. 제가 쭉 우리 연구원들이 다 조사를 해봤어요. 지상군의 탱크
M1A2 이거 이제 미국으로부터 샀죠. 그리고 구형 탱크 M60A3 다 합해서 탱크 다 합해서 2,000대가 넘어요. 이걸 다 교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죠. M1A3, M2A3 브래들리 장갑차 400대 그리고 또 300대 해서 보병 전투 장갑차 700대인데 지금 미국의 M123 이거 좀 쓰고 있죠. 3,000대 넘게 쓰고 있어요. 3,100대. 이것까지 전부 다 보병 전투 차량으로 그냥 다 바꾸겠다. 수송 장갑차 없이 다 전투 차량으로. 그러니까 보병 전투차가 4,000대 가량 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이런 수량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자주포 중국제 PLJ45가 54대가 있는데 이거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냥 처박아 놨어요.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M109 600대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 아래도 또 있는데 세자르 자주포만 해도 또 한 7, 800대 정도 되는 엄청난 수량이 또 있어요. 그리고 공군의 F-15S 이거 개량한 거 이런데 앞으로 몇 년 후면 이것도 또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때 우리 KF-21 블락 2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차세대 구축함 최대 8척, 잠수함 8척, 호위함 4척 이렇게 완전히 군함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군함은 또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군함 한 척, 예를 들어서 KDDX다. 1조 원이면 저기 가면 5조 원 되는 겁니다. 뭐 우리 5천억짜리 군함이다. 저기 가면 2조 원 되는 겁니다. 알야마마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니 뭐 그렇게 비례하면 되냐? 비례 협조하면 되냐? 라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이걸 다 우리가 넉넉한 가격에 가져왔을 때 정말 수백조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을 또 한국에 있는 PC주의자들이 아니 그걸 갖다가 뭐 저기 인권 탄압하고 독재 국가인데 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언론 일부 좌파 언론에서 그런 이 움직임이 있어요. 한 어쩌고 하는 그런 언론들에서 기가 막힌 거죠. 오직 나라 망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공군 지금 저기 기관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비호 자주대공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로 결정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스트랄, 스팅어 이런 것들 있고 또 여기 이제 패트리어트 2, 패트리어트 3 이런 방공무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뚱펑 3 이거 이제 폐기하고 뚱펑 21로 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 현무 같은 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국가경비대가 또 차륜형 장갑차 1,700대 그리고 자주포 세자르 136대 이거 다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넉넉한 가격 알야마마까지 해서 한다면 얼마나 대박이겠습니까? 폴란드, 이집트 엄청난 성과를 올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나하나 분야별로 보면 기동 분야, 지상무기 기동 분야에서 전차 부분에 우리는 K2 전차, 중국은 VT4 전차가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수량이 2,000대가 좀 넘죠. 이거 우리 K2 전차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 전투 장갑차 우리 AS-21 그리고 중국은 타입 04 이 타입 04는 러시아의 BMP-3를 중국 짝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AS-21 압도적으로 강하죠. 차륜형 장갑차 한 1,700대 필요한데 이거 우리 K808 깡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덩치가 이렇게 큰데 17.5톤 그런데 중국제 타입 08 이건 한 30톤 돼요. 그 말은 뭐냐? 방어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봤지만 장갑차는 방어력입니다. 방어력 써야 돼요. RPG 한 방 맞고도 견딜 수 있는 방어력이 되고 RPG 맞고 반격탄 날리고 이렇게 돼야 생존이 되지. 맞으면 가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걸 이제 전 세계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장갑차도 이런 식으로 값싸게 깡통으로 만들고 이건 이제 안 통해요. 그래서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는 우리가 좀 약하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국뽕 다 빼고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한 겁니다. 자주포 분야 한 750대 이상 되는데 우리 K9A2 그리고 중국의 공허식 이 공허식이 바로 쏘면은 이 현수장치가 제대로 안 돼서 완전 댄싱 자주포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K9A2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죠. 그런데 다른장 로켓, 우리 천무, 또 KT즘 이런 것들은 중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등비등합니다. 이런 화력 분야의 능력이 중국과 우리가 있고요. 자주포는 우리가 세다. 그렇지만은 다른장 로켓과
이런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거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공무기죠. 미국의 사드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철수하고 막 이러니까 방공무기 엄청나게 깔아야 되죠. 후티 반군 또 이란에서 미사일 막 날리니까. 그래서 우리 LSM이 S-300의 짝퉁으로 만든 HQ-9보다는 훨씬 좋죠. 최신형이니까. 그리고 우리 MSM 천궁이죠. 이게 또 이제 패트리어트 2, 3 미국의 이거 지금 안 주니까 이걸 지금 또 대체를 해야 되는데 HQ-16보다 우리 MSM이 훨씬 좋죠. 그리고 비호가 중국의 타입 07보다 이거 완전 뭐 한마디로 20세기 중반 스타일이니까 이거보다 우리 비호가 훨씬 좋죠. 방공 분야는 우리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군함들입니다. KDDX 이거 이제 우리 한번 해볼 만한데 중국의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는 052D보다 우리 KDDX가 압도적으로 좋겠죠. 왜냐? 한 20년 정도 시간차를 두고 개발하니까 당연히 우리 게 좋겠죠. 그런데 구축함 그런데 호위함 우리 FFX는 해궁이라고 하는 단거리 대공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덩치도 작고 이런 거 해서 중국의 054B급보다 우리가 좀 못하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 054B가 카탈로그 성능의 데이터의 성능이 나온다면 아직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일단 뭐 믿어줘야죠 뭐. 근데 까보니까 중국제네. 까보중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잠수함 분야 3,000톤급 이상의 디젤 잠수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우리 도산 안창호급 배치2 압도적으로 강하죠. 여기 뭐 위안급 이런 거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수직발사관에 탄도미사일 10발을 싣지 않습니까? 배치2 같은 경우에 이런 엄청난 화력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도 우리가 앞선다. 자, 그런데 잠수함 이거 우리 쓰기 위해서 건조하면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다. 여기 가면 알야마마 해서 5조 원 되는 겁니다. KDDX 5조 원 되는 겁니다. FFX 우리는 4천억 원인데 여기 가면 2조 원 되는 겁니다. 그 2조 원에 다 리베이트로 저쪽으로 많이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회계 처리를 해주면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중국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사우디에 가서 건설하면서 나라를 또 일으켰죠. 그런데 이 21세기에는 우리의 엄청난 첨단 무기들을 팔아서 다시 한번 중동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K방산 성공의 조건은 뭐냐?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러면서 아니 가스쿠지 암살한 사람들인데 독재국가인데 이런 딴지거는 좌파 정치 세력들의 이상한 소리만 나오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세니까 우리 무기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은 이 바이든 정부하고는 너무나 사이가 안 좋지만 평생 뭐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는 거 아니니까 사이가 좋았던 트럼프 정권 다시 들어설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하고 등지는 이런 무기 체계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30조, 40조 대박을 터뜨렸는데 이 사우디에서 빈 살만 왕세자 10월에 한국 오면 잘 설득해서 정말 300조짜리 대박 터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자세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중국제 무기, 한국제 무기를 조목조목 비교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